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가스기능사 필기시험 CBT, CBT 모의고사 제6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의고사지만 우리 기출제돼 있던 문제를 풀어보는 리와인드,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자, 1번 내압시험 TP, 테스트 프레셔, 기밀시험 AP. 이게 이니셜로 테스트 프레셔, 내압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기밀시험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요 기준이 되는 상용압력의 1.5배 하는 요게 뭐냐, 상용압력. 그죠? 보통 우리 필드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보통 요거로 운전해. 20km로 2메가파스칼로. 그게 상용압력이에요. 그죠? 작동압력은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압력. 사용압력은 상용압력이랑 다르죠. 통상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설정압력은 세팅시켜놓은 압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DP도 있어요. DP는 또 뭐예요? 디자인 프레셔, 설계압력. 어떤 용기나 이런 것들이 설계압력을 초과하게 되면 오버프레셔가 설계압력을 초과하게 되면 파열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AP, TP, DP. 그죠? 상용압력의 1.5배 상용압력을 얘기한다. 작용압력은 이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압력이죠. 그래서 가스에서는 잘 안 쓰는 압력이고, 사용압력은 우리가 가스를 얼마에서 쓴다, 얼마가 필요하다, 그런 리콰이어먼트 되는 프레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설정압력은 얼마로 세팅시켜 놓는다. 그죠?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조종기의 안전장치 작동압력이 7kg다. 그럼 7kg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설정압력이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열역학적으로, 머리 안 아파요. 열역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1. 웍이에요. 그죠? 내부 에너지, 델타 플러스 APV 할 때 내부 에너지. 그죠? 엔트로피, 비체적은 성질이에요. 그냥. 이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질량, 체적, 비체적 이런 거 할 때, 밀도 이런 거, 그런 성질이에요. 그죠? 1.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는 열역학적인 성질이다. 어떤 함수다. 3번. LPG 20kg이 충전된 용기의 내용적은 얼마인가? 요거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20kg는 47리터예요. 실제로 용기 20kg 용기에 47리터라고 써 있어요. B47이라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충전량 계산식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충전량 계산식은 액화가스하고 그 다음에 압축가스하고 달라요. 또 액화가스도 용기인 경우와 탱크인 경우가 달라요. 용기인 경우는 제일 많이 써요. 용기인 경우는 G는 CB. 이거구나. 그죠? 탱크인 경우는 W는 0.9 dB. 여기서 G는 질량을 얘기하고 킬로그램, B는 내용적이에요. 얼마? 리터. C는 상수예요. 콘스턴트, 늘 그 수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판은 2.35예요. 그죠? 염소는 1.86이고, 그죠? 암모니아 1.86이고, 자, 그래서 상수예요. 근데 줬잖아요.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는 뭐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계산하는데 지금 미지수가 하나, 둘, 셋인데 얘는 미지수가 아니라 상수라 그랬어요. 늘 구수예요. 늘 밤이 되나 낮이 되나 점심이 되나. 그죠? 그러니까 얘 하나만 주면 어떤 거, 얘를 주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험체에서 그게 그 수를 가지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해서. 그러자. 그 다음에 탱크일 경우는 W는 킬로그램은 0.9 dB, 액비중 곱하기 내용적. 그 다음에 압축가스는 Q는 10P 플러스 1 B. 요거는 늘 외워야 돼요. 시험 꼭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용기라 그랬어요. 용기라 그랬으니까 G는 CB. 액화가스 용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C는 얼마나 했어요? 2.3이라고 줬어요. 얘는 20kg을 줬어요. 계산기 갖고 안 해도 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47이 나옵니다.
요거다 20을 여기다 곱하면 그죠? B는 47. 자, 내용적 47리터인 용기는 몇 킬로그램 용기입니까? 저요 20kg. 20kg 용기면 내용적이 얼마입니까? C는 2.35.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판은 꼭 외우세요. 프로판은 2.35.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는 거예요. 아, 2.45니까 47이라고 주면 20kg. 20kg는 47리터이다. 그래. 여기 있네. 47. 그죠? 딱 거기 2번에. 보통 그 출제를 저도 이렇게 들어서 많이 하는데 1번에다가 답을 잘 안 줘요. 그죠? 그래서 3번이나 2번을 주기 좋아해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다. 4번 가스 연소기 버너의 가스 소비량은 표시량의 몇 % 이내여야 되는가? 무슨 얘기냐면 버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버너가 이렇게 벤치루관이 있는데 여기 딱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명판. 근데 명판은 가스 소비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40% 20%면 안 되죠. 그런데 딱 맞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주위 서컴스턴스 환경에 따라서 약간 다르니까 10% 이내까지는 주도록 하자.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KGS 코드에서 가스 연소기의 버너의 가스 소비량 표시라는 데에서 표시치의 10% 이내라고 정해져 있다. 아주 중요해요. 처음 나온 문제인데 이런 건 틀리라고. 그 구석이 아주 조그맣게 있는 건데 그걸 냈어요. 5번 기어 펌프로 LPG를 용기에 충전하던 때 이게 맞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기어. 그죠? 요 사이로 물려 들어가면서 가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용접식이죠. 그죠? LPG를 충전할 때 베이퍼록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액기 이상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상 현상이 생기냐? 이거 아니어도 자 보세요. 1번 저장 탱크의 긴급 차단 밸브가 충분히 열려 있지 않다.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이너에 녹먼지가 끼었다.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펌프의 회전수가 적었다. 아니에요. 펌프 회전수가 많으면 이상현상이 발생됩니다. 갑자기 많이 돌리면. 그래서 모든 이상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솔루션. 어떻게? 1번 관경을 크게 한다. 2번 펌프 위치를 낮춘다. 3번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양쪽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특히 캐비테이션인데 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건물이 20층이야. 펌프를 여기다 달고 여기다 조그만 관으로 막 돌려요. 그러니까 잉 안 된다 이거. 잉 안 된다. 그죠? 그게 여기 물방울이 생겨야 하네. 대기압보다 낮은 점이죠. 그게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펌프를 여기다 달고 잡아 당기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조그만 관으로. 그죠? 관경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펌프 위치를 낮춘다. 양흡입 펌프 여기서 한 번 오고 여기서 한 번 오고. 그죠? 그렇게 한다. 그래서 펌프의 회전수가 적은 건 문제인데 안 되니까 더 돌려요, 막. 다 망가지는 거죠. 그죠? 흡입 측 배관 지름이 가늘었다. 이게 있잖아요. 관경을 크게 한다. 그죠? 덜 열렸으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스트레이는 녹먼지가 끼어서 못 나가. 그죠? 막혔다 이거예요. 막혔다. 얘는 천천히 한다. 그죠? 근데 빨리 한다가 아니다 이거죠. 빨리 하면 망가진다. 그죠? 안 된다고 회전수만 드립다 해서는 다 망가진다. 그죠? 안 되면 잉 해요, 펌프가. 나 힘들어요, 잉 그러는 거. 근데 회전수를 더 늘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6번 고압가스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용기의 온도는 약 섭씨 몇 도로 해야 된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용기나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배관은 어쨌든 간에 40도 이하. 시험에 잘 나와요. 틀리면 안 돼, 이거는. 그죠? 어쩌고저쩌고 용기는 40도 이하. 배관도 40도 이하. 용기에 하얗게 성에가 꼈어요. 이제 서리빨 꼈다. 그러면 용기에다 가온을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토치사다가 살짝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성냥불로 된다. 안 돼요. 40도 이하의 열스포. 수건에다 뜨뜻한 물 묻혀서 이렇게 갖다 대라 이거예요. 그죠? 마치 사람들 이렇게 뼈 다쳤을 때 우리 스포 온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한다. 40도가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건 틀리면 안 돼요. 다들 맞는데. 자, 7번.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장치의 시운전에 사용해서 안 된다. 암모니아는 뭔 가스예요? 가연성 가스. 암모니아는 독성 가스예요. 그죠? 15에서 28, 25 ppm. 이런 가스에다가, 가연성 가스에다 산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조연성을 주면 바로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죠? 질소, 좋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얘를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질소가 기술이 좋으면 우리 공기 중에 78%의 질소와 그다음에 21%의 산소가 있어요. 여기서 골라서 써서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그 장비 만들려면 9천억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사서 쓰는데 이런 통 하나에 있는 질소를 120kg 퍼 제곱미터 압력으로 내용적은 뭐 요거 있는 내용적이니까 뭐 한 50리터 되는데 그거를 배관이 이만한 데다 넣으려면 1000병 넣어도 압력이 안 올라가요. 왜? 동압이 되면 얘하고 동압, 균합이 되면 가압하지 않는 슝 들어가다 말아요. 또 쇠통 갖다 슝 들어가다 말고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공기로 할 수 있다라고 공기를 해요. 네. 얘는 1번, 얘는 2번 차선책으로. 이산화탄소는 CO2는 비가연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산소는 안 된다. 이거 조연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파악해요. 문제를 딱 줬을 때 그 문제, 지금 주어진 조건이 요 놈이 무슨 놈인가? 가연성인가? 독성인가? 가연성이면 폭발 범위가 얼마며 독성이면 얼마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연성이 되다가 산소는 안 된다. 그죠? 우리 용기에 동시 적재하면 안 되는 가스에도 염소가 되잖아요. 그죠? 얘도 조연성이에요. 산소 조연성. 얘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여기서 출제위원이 출제했을 때 뭐를 요구하는구나. 그죠? 답을 요구하는구나. 8번. 일산화탄소는 CO 예요. 이산화탄소 CO2고. 그죠? 상온에서, 그랬잖아요. 상온에서 염소와 음메하고 합치니까 COCl2. 푸스캔이네. 그죠? 예. 2차 대전 때 유태인들 죽일 때 이거 갖고 그 유태인 꽉 죽더니 얼마에? 0.1 ppm. 같이 해요. HCl 시아나수소는 중화폭발 며칠? 90일 초과하지 않는다. 그죠? 중화폭발하기 때문에 몇 ppm? 10 ppm. 왜? 시아나수소니까. 염소는 1 ppm. 왜? 한 마리니까.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산화탄소하고 염소하고 합쳐지면 염소가 일산화탄소 먹으면 염소가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꽐라두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제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잖아요. 흑변. 염소는 염화 팔라딘 같고 하다 되면 흑색으로 변한다. 그죠? 그러면 평생 안 잊어버리죠. 염소 얘가. 염소하고 일산화탄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염소가 일산화탄소 먹는 게 미치죠. 그죠? 독성가스 되는 거예요. 얼마? 염소는 1 ppm인데 거기다가 더 나쁜 일산화탄소 주니까 0.1 ppm. 그거구나. 사염화탄소는 CCl4예요. 뭐야? 이것도 탄소에다가 염소를 2개를 줬네. 그죠? 얘는 어떻습니까? 사염화탄소 소화제로도 쓰고 우리 유지류가 산소를 처리하는 용기나 유틸리티 설비에 기름이 묻었으면 산소가 바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잘 닦아줘야 돼요. 뭐로? CCl4. 그죠? 사염화탄소. 말 그대로 CCl4 사염화탄소. 그거구나. 9번 염소 폭력이 또 나왔어요. 염소.
얘가 뭐하고 만나면 그러니까 꽈다당 이 염소 평균이에요. 그죠? 1번 산소와 염소가 아니에요. 수소예요. 틀렸어요. 산소와 염소가 얘는 조연성이고 얘도 조연성이에요. 산소도. 그죠? 얘하고 만나면 조하고 만난 거예요. 그럼 조가 되죠. 그죠? 자, 염소와 산소가 혼합된 가스가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다. 수소와 염소. 그러네요.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다. 맞고요. 염화수소가 점화원에서 폭발하는 점? 아니죠. 그죠? 4번 염소가 물에 용해돼서 염산이 되어서 아니죠. 염산이 되면요. 강제를 부식하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게 염소가 상온에서도 강을 부식한다. 아니요. 염산이 돼서 물에 용이 돼갖고 물을 만나면 염산이 돼서 강을 부식한다. 그죠? 수분이죠. 상온이 아니라 수분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에서는 아니다. 10번 지상에 액화 석유가스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냉각 살수 장치는 그 외면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떨어진 곳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되는가. 살수 장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얼마? 5리터 분당. 그죠? 30분간 연속 방사할 수 있는 수온의 접속. 얼마 떨어진 곳에서?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그죠?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11번 접촉식 온도계에 해당되는 것은 접촉식, 비접촉식은 무슨 얘기냐? 접촉식은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아파서 왔는데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옛날엔 자, 겨드랑이 대봐라. 그리고 여기다 대고 뭐저쩌고 저쩌고 말하다가 자, 꺼내보자. 그렇게 보고 야, 열이 조금 높구나. 그러는 게 접촉식이고 비접촉식은 언제부턴가 건강 상태를 뭐 출입국에서 체크한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대고 삐 해봐요, 이제. 그죠? 대지 않고도. 또 요즘에 그 가스 누설 검지기도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있어요. 옛날엔 갖다 대고 이렇게 석션 하든가 갖다 대고 뭐 그 상태를 봤는데 요즘 원격으로 30m 떨어진 레이저로 특히 메탄의 굴절율을 찾아내서 하는 그 비접촉식 30m 큰 건물이라든가 교량 위에 배관이 갈 수 있잖아요. 그걸 가서 올라가서 대보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게 비접촉식이다. 되냐 안 되냐. 자, 색고온계는 색이 온도에 따라 갖고 그 스펙트럼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갖고 찾아내니까 안 돼 보는 거죠. 그죠? 방사 온도계도 마찬가지예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T의 4제곱만큼의 비율로 방사되는 빛이 파장, 스펙트럼이 달라요. 그거 갖고 찾아내는 거. 마찬가지 광고 온도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온도에 따라서 그런 빛에 대한 그거를 OED라고 옵티컬 디텍터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데에 비해서 저항식 온도계는 금속의 어떤 저항을 갖다 대서 저항이 변하는 것을 찾아내는 접촉식이다. 아, 그거구나. 그죠?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해서 바로 찾아야 돼요. 12번 시아나수소 나왔어요. 드디어. 시아나수소는 얼마예요? 10ppm. 무슨 폭발? 얘는 중압 폭발을 해요. 그래서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용기다 충전하고. 단 착색되지 않은, 색깔이 변하지 않은 것은 그러지 않는다. 무슨 폭발? 산화 폭발은 얘가 들어가서 폭발하는 게 산화 폭발이에요. 분해 폭발은 아세틸렌 같은 경우 C2H2가 충격이나 마찰을 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욕을 해요. 뭐라고? 이씨 그러고 이 떨어지는 게 폭발이에요. 그죠? 이게 분해 폭발이에요. 아세틸렌 가스의 대표적인 분해 폭발이다. 압력 폭발은 가스통이 외부 온도가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서 통 자체가 뻥 터지는 물리적, 피지컬 폭발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시아나수소는 꼭 알아주세요. 중압 폭발이다. 아, 그거구나. 시아나수소는 몇 ppm? 10 ppm. 시아나수소는 절대로 누가 줘도 먹으면 안 된다. 왜? 독성 가스니까. 액화 천연가스 제조 설비 중 보일 오브 가스 약칭해서 BOG. BOG? 비 안 오지? 비 안 오지? 좀 이상한데?
그죠? BOG, 보일 오브 가스. 아, 이게 뭐냐면, 이런 저장 탱크 용기에서 이게 내조, 이게 외조. 특히 초저온 가스는 혹은 극저온 가스라는 이것들은 마이너스 50도 이하의 가스. 그래서 어떤 가스입니까? 대표적인 게 마이너스 183도. 누구예요? 산소. 그죠? 액화산소에서 L 잘 붙여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도. 뭐예요? 마이너스 질소 L, N2. 또 마이너스 253도. 와, 액화수소. 얘네들은 여기다 담아요, 이렇게. 그리고 컨덕션. 열이 전도가 안 돼서 하도록 여기다가 단열재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초저온 용기 혹은 초저온 탱크, 멤브레인 탱크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내부에 초저온 가스가 직접 닿는 부분은 어떤 거? 숟갈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18-8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크롬과 니켈의 함량이 18-8, 18%, 8%인 걸 우리는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이게. 그죠? 강제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는 저온치성이 있죠. 그래서 따당 하고 저온에서 깨져버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쓴다 이거예요. 이런 가스들은 외부에서 침입 열량, 열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걸 막았는데 100%는 못 막아요. 그죠? 그래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열량을 침입 열량이라 해요. 침입 열량 계산식도 하잖아요. 침입 열량 계산식. Q는 HB 델타 T분의 WQ. 아, 침입 열량 계산의 그 실험에 소요된 시간. 그죠? 아워. B는 내용적. 단위는 리터. 델타 T는 온도차. 183도인 게 뭐 외부 온도 몇 도랑 했다. 그럼 그 온도차. 그죠? W는 요거 계산에 사용된 가스량. Q는 그 가스의 증발 잠열. 다 줘요. 그렇게 계산해서 1000리터 이상인 가스는 0.0002, 미만인 가스는 0.005 이하로 한다. 그게 넘으면 불합격, 그 이하면 합격으로 한다. 침입 열량이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가스가 들어오면 막 생겨요, 이렇게 가스가. 그래서 이 끌어갖고 넣으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용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빼서 버리기도 하는데 1번 버린다. 어떻게? 그냥 버린다. 이게 뭐예요? 벤트 스택. 태워버린다. 얘가 플레어 스택. 그죠?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건 충분히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가스는 충분한 높이에서 방사시켜서 불뚝을 세워서 땅인데 방사시켜서 다시 떨어지는 착지 농도가 연소 하한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높이에서. 그죠? 플레어 스택은 얼마? 굴뚝의 직하면에 도달하는 복사율이 4000kcal. 아워 제곱미터당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높이에서. 왜? 이 밑에 있는 설비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타면 안 되죠. 그죠? 이게 플레어 스택, 이게 벤트 스택. 그냥이 벤트 스택, 또는 다 플레어 스택.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그 베이퍼, 그 기화된 가스 BOG를 압축시켜서 다시 처리하는 거. 압축기가 필요하다. 그죠? 가스 반송기는 우리 그 넘어오는 가스를 그거를 다시 회수시켜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소용없어요. 그죠? 이건 안 돼. 플레어 스택, 벤트 스택. 태워버린다, 그냥 버린다. 나온 BOG 가스를 압축하여 처리한다. 용기에 담다든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스 반송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 같은데 이렇게 영화 보고 그러면 막 타고 있잖아요. 그게 플레어 스택. 안 타고 가스가 쉬쉬 나간다. 벤트 스택.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멤브레인 그 유조 LNG 유조 선 같은 거 배로 올 때 그게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탱크로 하든가 압축시켜서 처리를 해야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BOG가 시험에 잘 나와요. 보일 오브 가스. 그래서 그 끓어서 나오는 그런 가스이다. 그죠? 열교환돼서.
14번. 기체의 최적이 커지면 밀도 덴시티는 어떻게 되는가? 덴시티는 B분의 M이에요. 얘가 점점 커진다?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총 로는 작아진다. 그죠? 로가 요만큼 에어리어에 얼마만큼 있냐예요. 요만큼 있으면 밀도가 낮다. 밀도가 높다. 이건 낮다. 그죠? 그래서 최적이 커지니까 똑같이 요만한 것도 이만한 거 커지니까 총 덴시티 로는 낮아진다. 밀도는 어떻게 써요? B분의 M. 얘는 부피, 볼륨이고 얘는 질량이고 요만한 공간에 몇 개가 있느냐가 로예요. 아, 그거구나. 그죠? 예. 그래서 리터 퍼 킬로그램 로는 그러면 1kg이 1리터다. 물이 이렇게 줬어요. 로는 얼마인가? 그래서 리터당 킬로그램이니까 1리터가 1kg. 로는 1이네요. 그게 로에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체의 최적이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진다. 약간 커진다. 이건 아니죠. 일정하다는 아니죠. 변하는데. 밀도와 최적은 무관하다는 아니죠. 그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혹시 모를 경우도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이게 번호가 4개 써 있는 컴퓨터용 연필이 있어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요 연필이. 요 연필에는 1번, 2번, 3번, 4번이 써 있어요. 떼구르르 굴려서 4번 나오면 4번 쓰고. 그랬다간 망치는 거죠. 그죠? (15번) 저온장치에서 열의 침입원인. 이게 또 뭐냐? 이게 저온장치예요. 이게 저온이에요. 근데 여기 열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지지대를 타고 땅에서의 열. 그죠? 요 배통을 통해서 이렇게 열. 복사, 이렇게 끌어서는 대류, 이렇게 들어오는 전도. 열함수 3개 있죠? 복사, 컨덕티브, 레디에이션, 컨덕션. 그죠? 그래서 3개가 있는데, 내면으로부터의 열전도. 이게 대류예요. 그죠? 얘는 좀 냅둬요. 연결 배관에 의한, 연결 배관에서 얼어서 이걸 안 하면 여기 다 얼어요. 그죠? 일이 전달되고 일이 전달되고. 이건 이별, 이건 출혈. 그죠? 아주 중요해요, 이거. 밸브를 통해서, 밸브도 전달, 배관 통해서. 지지 요크 등에 의한 열전도. 배관을 통해서 지지 요크 등에 의한 열전도. 단열재를 넣은 공간에 남은 가스의 열전. 단열재는 넣은 공간에서 이어서의 열 전도래요. 아, 이건 아니죠. 그죠? 아, 단열재에서도 이 분자의 열 전도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내면으로부터의 열 전도는 그건 상관없어요. 몸 안에서 있는 열인데. 그죠? 열 침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열이 들어오는 건데, 나 속 안에 있는 열은, 그건 어떤 좀 진정시켜야지, 속 안에, 나 열불나 그러는데, 그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좀 마인드를 바꿔서, 그때 이제 도를 좀 득도를 하기 위한 정진을 해야 돼요. 안 주면 가라봐라, 안 주면 가라 하고 100번 외운다든지, 아니면 금강경을 1000번 외운다든지, 아니면, 또 뭐 할까요, 또. 뉴 테스트먼트 성경책을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정시키는, 아니면 뭐 1부터 100만까지 쉰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낚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건 열침입, 외부에서 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건 침입이 아니죠. 침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16번. 고압가스 제조 설비에서 운전할 때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자, 가스가 누출된다. 운전할 때 봐야죠. 누출되나 안 되나. 그죠? 2번. 가스 설비에는 내용물의 상황? 아, 이건 좀 그렇다. 계기류의 지수 잘 봐야 돼요. 막 압력계가 막 흔들흔들 윙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상 상태란 온도가 막 올라간다든지, 압력이 올라간다든지, 압력이 떨어진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계기류 경보기가 삐 오면 이상 상태예요. 그죠? 저장 탱크 액면 마찬가지잖아요. 액면. 그죠? 그런데 내용물의 이 안에 있는 상황을, 그것도 있지만
그건 제일 아니다 이거. 내용물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물의 컨디션, 온도, 압력, 조성, 액면의 지시, 또 경보장치, 검지장치가 B, 그게 이상 상태예요. 그죠? 예. 운전 중에 늘 봐야죠. 압력계, 온도계. 근데 안에 있는 내용물의 상황은 제일 나중이다. 그것도 봐야죠. 근데 그건 꺼내서 볼 수도 없고 제일 아니다. 17번 LPG용 1단 감압식 저압 조종기의 최대 폐쇄 압력은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게 LPG예요. 그죠? 요 안에 있는 압력이 0.07에서 1.56 kg 아니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이에요, 얘가. 그래서 밸브를 열면 바로 웨이브 온도에 따라서 이중에 어떤 압력이 막 나와요. 그걸 너무 세니까 가스레인지에 넘기시면 가스레인지 터져버려요. 접합부 밸브에서 다 새요. 왜? 거기는 기밀이 이거에 못 견디도록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특히 가스 호수가 요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염화비닐 호수가 파열 압력 써 있어요. 0.8메가파스칼이에요. 8kg 되면 빵 터져요, 호수가. 우리가 만약에 물 이렇게 쓰는 그 호수를 여기다 갖다 달았다고 해주세요. 바로 터져버리죠. 그죠? 그런데 우리 LPG로 쓰는 이 호수, 도시가스로 쓰는 호수는 거기 써 있어요. 파열 압력 8kg, 그러니까 8kg. 0.8메가파스칼까지는 안 터진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 15.6이면 바로 터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약하게 만들어주는 걸 조종기 혹은 레귤레이터라고 얘기해요. 레귤레이터 조종기. 그죠? 그래서 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고무막이 이 스프링의 힘만큼 지렛대고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인 압력이 오다가 이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종기 역할이에요. 조종기 구조. 그죠? 그래서 조종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작동 표시 압력, 작동 표준 압력은 3.3kg, 1단 감압식 저압 조종기라는 얘기는 2차 압력이 얼마냐? 여기서 들어오는 압력을 1차 압력이라는데 0.07에서 1.56이 들어와요. 0.07에서 1.56이 통해서 나온 역이 들어오면 얘가 약해지는데 일단 저압식은 얼마로 나가냐? 280 프라마이나 50 미리 H2O. 킬로파스칼로 고치니까 2.8에서 2.8 프라마이나 0.5 킬로파스칼. 0.5를 빼니까 2.3에서 3.3 킬로파스칼. 이게 조정 압력이에요. 이거의 안전 밸브 작동 표준 압력은 7 킬로파스칼. 잘 알아두세요. 시험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작동 폐쇄 압력과 작동 개시 압력이 있어요. 걔는 얼마? 끝에는 똑같아. 8.4 킬로파스칼. 8.4 킬로파스칼. 여기서 최대 폐쇄 압력이 나왔잖아요. 폐쇄 압력은 작동 개시 압력은 5.6에서 8.4 킬로파스칼. 작동 개시 압력은 그다음에 작동 표준 압력은 7 킬로파스칼. 그다음에 작동 정지 압력은 5.04에서 8.4 킬로파스칼. 5.04에서 8.4 킬로파스칼. 그래서 LPG용 1단 감압식 저압 조종기의 최대 폐쇄 압력은 얼마입니까? 3.5 킬로파스칼 이하에서 차단이 되고 막히게 되어 있다. 자, 얼마예요? 2.8 프라마이나 0.5 킬로파스칼이니까 얼마예요? 0.5를 더 빼니까 2.3에서 얼마? 여기다 0.5를 더하니까 3.3 킬로파스칼. 그죠? 요거보다 높아야죠? 3.5 킬로파스칼 이하. 세 개 알아두세요. 작동 표준은 7 킬로파스칼. 그죠? (13) 18번 염소는 섭씨 몇 도 이상의 공온에서 철과 직접 반응하는가? 30도는 아니에요. 그죠? 56도에서 60도 사이에 안전밸브가 작동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서 왔다 갔다 해죠. 그러니까 80도도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염소는 몇 도에서
120도에서 철과 반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2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그 가용전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19번 저온장치의 분말 진공 단열법에서 충진용 분말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요. 펄라이트, 알루미늄, 규조토 쓰는데 글라스울은 뭐냐면 유리섬유예요. 저거는 쓰지 않습니다. 20번 다음 중 유량계 중 간접 유량계가 아닌 것은 유량계는 차압식 유량계가 외워두는 거예요. 차압식 유량계의 프라샤드라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걸로. 그죠? 그래서 오풀벤. 얘가 차압식 유량계예요. 오리피스, 플로우 노즐, 벤트리. 가장 압력 손실이 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쓸 거예요. 아, 이게 차압식 유량계구나. 그럼 얘는 벌써, 오리피스, 벤트리, 피토가는 아니구나. 같은 애들이구나. 그럼 얘기죠. 습식 가스메다는 가스메타 아니다. 뭐냐? 얘는 표준 유량계예요. 이만한 통에 물이 담아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 바가지 4개가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면서 유체가 들어오면 얘 바가지 4개를 물을 돌리면서 정확하게 이 매다기가 맞나 안 맞나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직접 유량계예요. 직접 유량계. 실험실에서 습식 가스메타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딴 유량계가 맞는 표준 유량계 혹은 직접 유량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외우는 거예요. 오풀벤. 오리피스 벤트리, 오리피스 플로우 벤트리가 순서대로 가장 압력 손실이 크고 적고 아주 적다. 그죠? 순서대로. 얘는 차압식 유량계구나. 오풀벤 했으니까 얘는 답이네요. 딴 거 찍을 때도. 그죠? 얘들은 같은 애들이에요. 오풀벤. 100원에다가 피토관을 설치해가지고 그 피토관에서의 전압과 정압, 동압을 측정해갖고 압력을 측정하는 게, 유량을 측정하는 게 바로 간접식 유량계. 그죠? 차압식 유량계. 21번 수소의 성질에 대해서 맞는 것은 수소 H2는 가장 빠르다. 뭐가? 확산 속도가 가장 가벼워요. 그죠?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야. 연소가 불완전하게 되면 CO가 발생한다? 수소에서 CO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죠? 고온 고압에서 강에 대한 탈탄작용이 있어요. 그래요. 그죠? 250기압 이상에서. 폭발 범위는 4에서 75%야. 틀렸어요. 열 전단율이 적고 열에 대해서 불안정하다. 열 전단이 커요. 확산이 돼요. 그죠? 여기 그래. 수소 잘 알아두세요.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면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22번 밸브가 돌출한 충전 용기를 보관할 때 넘어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용량은 그랬어요. 전도 방지 장치라 그래요. 쓰러짐 방지 장치 어떻게 해야 되면 돼요? 가스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쓰러지지 않도록 벽에다가 개목걸이 체인 걸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전도 방지 장치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는 자 우리가 LPG를 가정해 봅시다. LPG 47리터가 몇 킬로예요? 20kg. 20kg 용기 맞죠? 그러면 그 그림에도 나오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그죠? 20리터면 G는 C 비해서 요게 2.35니까 20kg면 V는 얼마예요? 요거랑 요거 곱하니까 20을 곱하니까 2에다가 20을 곱하면 얼마죠? 40인데. 40. 이게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이게 킬로그램이고, 이게 20을 줬잖아요. 그럼 얘를 얘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10kg가 안 되는 8kg쯤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체인 걸어야 돼요. 그죠? 얘도 걸어야 되고, 이 제일 작은 거. 5리터 미만은 전도 방지 장치, 넘어짐 방지 장치를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단 50리터 미만으로 평지에 평평하게 된다. 똑바로 세워놨을 때 이건 안 해도 된다. 그죠? 예외 규정으로. 그 다음에
내용적이 5리터 미만, 요만한 용기. 그래서 5리터면 얼마예요? G는 2.35, 5, 그러니까 오로나니까 2kg 정도 되는 거, 요만한 용기. 그죠? 그거 미만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용기 많잖아요. 캠프 갈 때 우리 쓰는 가스통이 많은 거. 그래서 사용 기술 기준에서 용기 내용적이 5리터 미만인 경우는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23번 탄화수소의 성질. 의 성질. 이게 또 쓰네. 성질. 그죠? 1번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비등점은 낮아진다. 날아가는 점. 자, 2번 탄소수가 같을 때 포화탄화수소는 불포화탄화수소보다 비등점이 높다. 이성질 간의 노말은 이소보다 비등점이 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등산 갈 때 가스통 이렇게 생긴 거 쓰는 게 있고 부탄가스를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소부탄이에요. 이게 그냥 부탄이에요. 겨울에 얘를 갖고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비등점이 날아가는 점이 어떻게 높습니까? 얘가 낮죠. 그죠? 얘가 높고. 그죠? 그죠? 노말은 얘가 노말인데 노말은 비등점이 누가 높습니까? 얘가 높습니까? 얘가 높습니까? 비등점이 높다는 얘기는 프로판이 마이너스 42도예요. 부탄가스는 마이너스 0.5도예요. 어떤 게 비등점이 있어요? 얘가. 그죠? 얘가 높다. 그러니까 높다는 얘기는 기화가 잘 안 된다. 그죠? 자, 프로판 42도, 부탄 마이너스 0.5도예요. 그죠? 누가 기화가 잘 됩니까? 얘가 잘 되죠. 얘는 안 된다. 그래서 노말이 비등점이 낮다. 높죠. 높죠. 그죠? 높네요. 높네요. 얘가 낮아요. 그러니까 기화가 잘 돼. 맞는 거예요. 분자 중에 탄소 연자수가 많아지면 비등점이 높아진다. 자, C3HA가 마이너스 42도, C4H10이 마이너스 0.5도. 자,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몰라도. 그죠? 그러면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비등점은 높아진다. 맞네요. 그죠? 틀린 건 얘가 틀린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네. 탄소수가 같을 때 포화탄화수소는 불포화탄화수소보다 비등점이 높다.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비등점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외부의 압력이 높아진다. 비등점은 상관없네요. 그죠? 틀립니다. 압력하고 상관없잖아요. 온도하고 상관없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프로판은 마이너스 42도, 부탄은 0.5도구나. 그러니까 탄소수가 3개였다 4개 되면 비등점이 어떻게 된다? 올라갔구나. 그죠? 비등점이 올라가는구나. 그죠? 예. 맞네요. 그죠? 틀린 거 올라가. 압력하고는 상관없다. 외부의 압력하고는. 자, 24번. 도시가스의 배관 재료 선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배관의 재료의 구비 조건. 1번. 가스의 유통이 원활할 것. 가스가 잘 흘러가야 돼요. 그죠? 2번. 용접 가공성이 좋을 것. 절단. 가공성이 좋을 것. 기계적 강도가 있을 것. 그죠? 부식되지 않을 것. 자, 1번. 가스의 흐름이 원활할 것. 좋아요. 내부의 가스 압력과 외부의 하중 및 충격 하중이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기계적 강도. 좋아요. 둘 중에 하나네요. 토양 지하수에 대해서 강한 부식성을, 내식성을 가질 것. 그죠? 강하게 썩는다. 잘 썩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절단 가공이 용이할 것. 그죠? 용접 절단 가공이 용이할 것.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걸 이렇게 풀어서 싹, 이거 맞는 줄 알고 강한 부식성이 있어야지. 아니, 부식은 부식된다는 얘기예요. 잘 부식된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토양 지하수에 대해서 내식성이 있을 것. 그죠?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에 대해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좋다는 얘기예요. 25번. 액화 석유가스 저장 탱크 외부에는, 이 저장 탱크 외부에는 요거는 은백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레디에이션, 오늘 복사열을 반사하라고.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무슨 색? 빨간색, 적색. 은백색은 탱크의 색상, 그 다음에 글씨는
적색으로 표시한다.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위험하다고. 그죠? 26번. 다음 중 독성가스가 아닌 것은 암모니아 독성가스네요. 그죠? 시아노수소 10ppm, 25ppm, 아크릴로리클, 펜타는 아닙니다. 그죠? 27번. 자연 발화의 형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연 발화는 이그나이트 점화 안 해줬는데 지가 불단다 이거예요. 1번 촉매열에 의한 발열. 그죠? 산화열. 얘는 산화는 산소가 들어가서 연소시키는 거예요. 얘는 아니죠. 산화예요, 쟤는. 그죠? 분해열에 의한 발열. 그죠? 분해 폭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압열, HCN, 시아노수소. 그죠? 28번 송수량이 350리터, 분당 350리터. 그 다음에 전향정이 20m. 그 다음에 필요한 축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킬로와트는 102 에타 감마 QH.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도 안 해. 그죠? 감마는 1000이고 유량은 얼마예요? 유량은 350인데 리터 350.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킬로와트 시 그러잖아요. 시간당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얼마? 350 곱하기 60 곱하기 H 20 나누기 102 곱하기 에타가 얼마예요? 리터구나 이게. 리터니까 나누기 1000 해줘요. 1000을 나눠주고 곱하기 몇 퍼센트예요? 80%, 0.8.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중계 여긴 유량은 분당 준 건 좋았는데 세제곱미터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터를 줬으니까 1000을 나눠줘야죠. 350이 리터 퍼 미니트니까 시간당은 어떻게 돼요? 초당으로 하니까 60을 여기다 나누죠. 그죠? 1.4297는 1.43 킬로와트. 여기 있네. 그죠? 자, 중요한 건 킬로와트로 할 때 102 에타 곱하기 분의 감마 QH이고 HP 마력으로 할 때는 75 에타 감마 QH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 그죠? 중요한 건 여기서 Q가 리터가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되는 거. 그죠? 네, 세제곱미터. 29번 가스 크로마토피 그래픽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얘는 그 분리 성능이 좋고 잘 써요. GCP라는 게. 그래서 선택성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고 아주 좋아요. 한 대의 장치로 여러 가지 가스를 분석할 수 있고, 얘는 시간이 더디 걸려요. 근데 짧은 시간에 낮은 농도에서 정확히 일어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른 계측기에 비해서. 30번 카바이트를 이용해서 CaC2를 이용해서 아세틸렌 가스를 만들 때 물을 보여요. 몇 바가지? 2바가지. CaC2 플러스 2H2O. 그랬더니 C2H2하고 플러스 CaOH2가 나왔어요. 그죠?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 처음에 가스 발생기에다 물하고 카바이트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쿨러, 냉각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스 압축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도록. 밸브 하나씩 뭐 당연히 필터 달아야 되고.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닦아줘야 돼요. 가스 청정기로. 그죠? 그래서 가스 청정기 들어가서 이제 충전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처음에, 자, 가스 발생기가 가장 중요하죠. 가스 발생기, 그 다음에 쿨러, 그 다음에, 가스 청정기, 청정기가 먼저가 청정기가.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청정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쿨러 다음에 청정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압축기. 바뀌었는데? 가스 압축기, 그 다음에 그 충전기. 가스 압축하기 전에 가스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제 뭐 씁니까? 솔이죠. 리가솔, 카타리솔, 에퓨렌을 집어넣어서 가스를 청정시킨 다음에 압축을 시킵니다. 얼마? 2.5 메가파스칼 이하로. 그죠? 그래서 질매를 안정제로 집어넣는다.
이건 기사 시험에서 잘 나왔던 건데 기능사 시험에 턱 나 있어요. 31번 독성가스 검지 방법 중 암모니아수로 검지하는 가스는 일산화탄소는 아니에요. 그죠? 일산화탄소 뭐가 한다 했습니까? 염화팔라툼이라 그랬죠. 꽐라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얼굴이 흑색으로 변한다고.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로 아니죠. 시아노수는 아니죠. SO2. 일산화황이 암모니아수로 검지를 합니다. 32번 가스 설비 및 가스 저장 설비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얼마를 둬야 됩니까? 2m 이상의 거리를 둔다. 설비로부터, 용기가 아니고. 33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방 기준에서 독성가스는 탱크는 얼마 이하에 되는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가. 그래서 독성가스는 12,000리터. 그 밖에 가서 가연성은 18,000리터. 여기서는 LPG 제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성이니까 12,000리터. 그 밖에 가스는 18,000. LPG 제외하고. LPG는 더 해도 된다. 왜? 너무 많이 차에다 싣고 다니다 사고 나면 대형 사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34번 습식 아세틸렌 발생기의 표면 유지 온도는 얼마를 유지하는가? 잘 나와요. 70도씨 이하를 유지한다. 그죠? 아세틸렌은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7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반응할 때 온도는 25도가 되어 있고 외부는 70도씨 이하를, 섭씨 7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5번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의 공급시설로서 공급시설의 지하에 설치된 경우, 정압기실이 지하에 있을 경우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이 통풍구의 반경은 얼마로 되는가? 굴뚝은 100m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6번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메탄은 55 맞았네요. 프로판은 2.1에서 9.5 맞았네요. 딱 맞았네. 수소가 틀렸네. 4에서 70원대 4에서 45라고 그죠? 4는 고정시켜놓고 이걸 70원대 40으로 싹 예이 틀렸다. 아세틸렌 2.5에서 80에 이건 필수적으로 꼭 외워야 됩니다. 그죠? 메탄가스는 얼마? 55. 프로판가스 2.1에서 9.5, 9.4. 그죠? 그 다음에 부탄가스 1.8에서 8.4. 수소는 4에서 75%.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려요. 얘가 더 위험해요. 그죠? 위험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해저드는 L분의 U-L이다. 자, 메탄가스는 얼마예요? 15-5분의 5예요. 그러니까 2예요. 거기에 비해서 수소는 수소의 위험도는 H2는 4에서 75니까 4에 75-4 하니까 17.75네요. 얘에 비해서 엄청나게 한 17배 정도 위험해요. 그죠? 이게 위험도예요. 그렇구나. 이걸 모르면 이걸 못 풀어요. 그죠? 가연성 가스의 위험 정도는 해저드 방식의 해저드는 L분의 U-L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 8리터의 용기에 틈새를 조절하면서 가스를 충전하고 폭발시켜서 외부로 전파될 수 없는 한계끔 최소 안전 간극 미니멈 이그니션 세프티 갭. 그래서 0.4에서 0.6mm를 틈새를 조절해서 0.4mm가 돼야 못 나가는 나쁜 놈들, 얘를 3등급. 0.6mm 이상 되는 애들을 1등급 좋은 애들, 얘를 연료로 쓰는 거예요. 얘는 연료로 못 써요. 수소, 아세틸렌, 수성가스. 그죠?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7번)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뭐가 나옵니까? C의 M, H의 N을 M 플러스 2분의 4분의 N O2가 들어가면 MCO2 플러스 2분의 N H2O가 나옵니다. 이게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을 만드는 수소예요. 그래서 탄화수소가 산소 요만큼 들어가면 요거만큼 이산화탄소와 요거 반만큼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그런데 수소는요, 뭐가 나와요? H2O네? 물이 됐네요. 그죠? 2분의 1 O2, 2O2. 그러니까 2H2O 되죠. 그죠? 그렇구나. 희한하네. 그래서 우리 수소 연료 자동차가 대기 환경을 클리닝, 청소까지 해줘요. 그죠? 얘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데, 특히 이산화탄소 트래픽에서 자동차에서 벌벌벌 30% 이상을 자동차가 다니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대기 환경이 오염되고 이상 현상이 생기고 엘니뇨 현상, 논리뇨 현상, 고스톱 현상,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요. 자, 문제.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켰을 땐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CO2와 H2O. 그죠? 몇 개가? MCO2, 2분의 N-H2O가. 그죠?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온다. 그죠? 여기 뭐 C4H10이 나왔다. 또. 그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그래서 옛날엔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라 그랬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얘는 되게 웃겨요. 그죠? 38번. 물 분무 장치 등의 최대 수량은 몇 분 이상 연속하여 동시에 방사할 수 있는 수원에 접속되는가? 30분 이상 계속 뿌려줘야지 한 1분 나오다 물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직수에 연결되든지 물탱크가 3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분당 5리터가 나갈 수 있는, 그죠? 그런 수원에 접속되어 있다. 분당 5리터 30분 이상 계속. 그죠? 39번. 펌프가 액을 토출하는지 않아요. 그러면 뭐 고장난 거죠, 뭐 얘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여기가 막혔거나, 그 다음에 요게 뭐 어쩌고저쩌고 됐겠죠. 1번. 저장 탱크의 액면이 낮아요. 그것도 얘기되네. 흡입배관이 막혔거나, 그래요. 펌프 모터 전류 전담의 변동, 이건 별로고. 흡입치의 누설, 여기서 시시시시 해요. 그게 못 빨아들이지. 그죠? 좋아요. 그죠? 액면이 너무 낮으니까 못 올라가지. 펌프 모터의 전류 전압의 변동, 그건 나중 문제. 그것도 뭐 전압이 갑자기 330V가 오다가 갑자기 0V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건 고장 났거나 누가 끈 거지. 그죠? 40번. 시아나수소. 와, 또 나왔어. 3번 나왔어요. 중화폭발 90일을 넘지 않는가. 그죠? 분해폭발은 아세틸렌, 산화폭발은 가연성 가스가 산소가 들어가서 혼합해서 뻥 터지는 거고요. 41번. 이상기체 상수 R값이 1.987인 경우가 단위는 뭐냐? 일단 우리는 0.082 우리가 R값은 몰 도 K 리터 해봅시다. PB는 NRT에서, 그죠? 그래서 R이 뭐냐? PB ATM이네. ATM 리터 몰도 K인데 얘가 우리 주울로 쓸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울로 쓸 때는 1주울은 4.186이잖아요. 그죠? 4.186 킬로칼로리. 1주울은 맞죠? 그러니까 우리 그 848 주울 848 칼로리 퍼 킬로칼로리 퍼 킬로몰 도 K인데 킬로칼로리를 0.48로 나눠주니까 주울로 고치니까 얼마예요? 848 나누기 4.186으로 나누니까 8314. 그죠? 8314를 주울로 고치려니까 1.986이다. 주울로 하라는 얘기구나. 주울, 맞아요. ATM 아니고 주울 몰도 K이다. 그죠? 킬로칼로리를 8.148 킬로몰 킬로그램으로 썼을 때, 세제곱으로 썼을 때, 그 킬로칼로리가 8.314
8.14인데 8.314인데 그 킬로칼로리를 주울로 바꾸니까 4.186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1.986이 나온다. 아, 단위가 주울이구나. 그죠? 그래서 0.08이하고 8324 외우면 될 텐데 이건 킬로칼로리인데 주울로 할 때는 4.186으로 나눠주니까 1.986이 된다. 야, 이건 주울이다. 그죠? 아주 또 안 나오던 문제를 하나 덜컥 냈어요. 아, 그렇구나. 주울로 했을 땐 1.987이 나온다. 1.987 몰도 K이다. 42번.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와는 몇 센치 이상이었는가? 배관과 가스 계량기,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개폐기가 뭐예요? 우리 옛날 두꺼비 집이라 그러는 그거. 요즘엔 다 뭐 뿔에 까라 그래서 뭐 전자식이 다 붙었는데 얘하고 얘는 얼마? 60cm. 그죠? 콘센트와는 30cm. 전선과는 15cm. 60, 30, 15. 43번. 충전 용기 밸브 중 웬나사에 해당되는 것은 가연성 가스는 이게 용기 밸브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안전 밸브고 이게 충전구예요. 가스가 들어가고 나오는 구멍이. 이 가스통에 들어가는 레크린이고 이게 웬나사로 돼 있어요. 가연성 가스는 다만 그러나 아주 폭발 범위가 좁은 13.5에서 14.5가 되는 브로마메탄 이나 15에서 28인 암모니아나 얘는 가연성 가스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처리하는 실에 전기 설비는 방폭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웬나사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웬나사에 해당되는 것은 산소는 아니에요. 그죠? 자, C2H2 아세틸렌 웬나사예요. CO2 아니에요, 얘는. 아산화질소 아니에요. 그죠? 웬나사는 이게 있죠. 그죠? 이게 필요도 없네. 아이, 참. 쓸모없는 걸 다 해. 가연성 가스는 C2H2 아세틸렌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세틸렌 가스는 용기 밸브가 용기의 밸브가 충전구가 웬나사이다.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44번. 질소 0.8몰과 그 다음에 산소 얼마? 0.2몰인 혼합 공기가 있는데 전압력이 토탈 압력이 얼마예요? 760이래요. 수은주 780이래. 760이래. 그러면 산소의 압력은 얼마냐? 부분 압력은 전압력 곱하기 몰수, 몰 성분분수. 전체가 몇 몰이에요? 전체가 1몰이네. 1분의 산소가 얼마에? 0.2. 그죠? PT가 얼마예요? 760. 760 곱하기 0.2네. 그럼 또 이해가 시켜야죠. 그죠? 760 곱하기 0.2는 하니까 152 나왔네.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볼턴의 분화 법칙이에요. A 성분의 압력과 B 성분의 압력을 더하면 전체 압력이 된다. 그리고 전체 압력에 몰 성분의 분율을 곱하면 부분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전체 몰수가 얼마예요? 1몰이에요. 왜? 하나는 질소는 0.8몰이고 산소는 0.2몰이니까 전체가 얼마예요? 1몰. 중에서 산소가 0.2몰이니까 1몰 중에 0.2몰. 전체가 760이니까 곱하기 0.2하니까 1분의 0.2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152ml다. 근데 보세요. 자, 1번은 전체가 760인데 그거에 가까워. 적은데. 그죠? 틀렸어. 그죠? 1번은 벌써 틀린 거예요. 이거 비슷하네. 그죠? 계산해야 되겠네. 그럼 계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볼턴의 분화 법칙에 의하면 토탈 프레셔는 A 압력, B 압력을 다 더한 게 토탈 프레셔 되고 각 성분의 압력은 전압에 곱하기 몰 B를 곱하면 몰 성분을 곱하면 부분압이 된다.
45번 용기에 아세틸렌을 충전할 때 C2H2를 가스통에 담아요. 얘는 아주 위험하죠. 특히 불운에 폭발을 해요. 어떤 때 충격이나 마찰을 주면. 그죠? 자, 용기에 압축기로 압력을 주면서 충전한다. 아세틸렌 청정기에서 용기에 직접 충전 아니죠. 용기에 다공성 물질을 넣고 여기에 아세톤을 침입시키고 아세톤을 충전한다. 그죠? 왜?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꾸로 해서 물속에 넣고 용기에 아세틸렌 관을 삽입해서 아이고 이상하다. 그죠? 그렇게 충전을 합니다. 다공성 물질을 넣고 거기다가 용제인 아세톤이나 DMF, 디메틸 포르마미드를 넣고 거기다 용해시켜서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해 가스라고 얘기합니다. 46번 다음 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희가스는 공기 중에 미량 존재하고 그죠? 0.9% 중에서 여러 가지가 아르곤이 가장 많죠. 방전 중에는 특이한 빛을 내요. 그래요. 각각 가스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곤 등 헬륨 등 쓰는 거예요. 방전 빛을 가지고. 에틸렌은 불포화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부가 반응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에틸렌은 뭐 만들어요?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죠? 또 저밀도 뭐 폴리에틸렌. 오래된 시화나수소는 급격한 중화 폭발을 일으켜서 자체율로 폭발되고 갔다. 좋아요. 그죠? 푸스겐은 자체의 폭발성과 일화성은 없어요. 푸스겐 누구예요? CO 플러스 Cl2 하니까 COCl2 독성가스 아니에요. 그죠? 0.1 ppm. 얘가 1 ppm, 얘는 얼마예요? 50 ppm 합한 데가 0.1 ppm 독성가스다. 그죠? 유독성 가스이다. 가연성은 아니다. 47번 다음 중 폭발성이 예민하므로 마찰 및 타격으로 격렬히 폭발하는 물질에 해당되는 것은 황화질소, 염화질소, 메티라민, 아세틸 등. 그죠? 얘는 황화질소, 염화질소, 그 질소가 들어간 게 오히려 안 터질 것 같은데 저렇게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메티라민은 우리가 그 CH3NH2인데 얘는 폭발성 있는 물질은 아니다. 아세틸딘, 뭐 동아세틸라이드 이런 것들이 다 폭발성 물질이죠. 그죠? 황화수소, 염화질소 얘들은 급격한 압력 빛에 의해서도 폭발을 합니다. 25도 이상의 빛인가 온도를 주게 되면 폭발을 합니다. 48번 아세틸렌 압축기. 벌써 네 문제 나왔어요. 아세틸렌. 했던 거예요. 아니구나. 아세틸렌 다른 거네요. 압축기를 충분히 냉각시키기 위해서 수중에서 작동시켜요. 왜? 외부 온도는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되니까. 냉각수 온도는 20도 이하를 유지합니다. 압축기와 모터는 함께 설치하면 안 되죠.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터에서 스파크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점화원이 되기 위해서. 크랭크 케이스는 기밀한 유제로 하고 공기 훈육을 피해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죠. 압축기와 모터는 함께 설치하지 않는다. 49번 온도계 설치 시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부족한 것은 온도계는 계측기잖아요. 계측기는 정확해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돼요. 원격 기록이. 그죠? 리모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강도가 있어야죠. 오래 써야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자, 지시 및 기록 등을 쉽게 행할 수 있을 것. 경고하고 내격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둘 중에 하나. 취급하기 쉽고 측정하기 간편할 것. 어려워서 아무나 못해. 그러면 안 돼요. 피치곤체의 화학 반응 등으로 온도계에 영향이 있지 않을 것. 그죠? 우리가 측정하고는 물질, 처리하는 물질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하고 화합 혹은 반응하면 안 돼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응하지 영향이 없을 것. 그죠? 자, 50번. 압축된 가스를 단열 팽창시키면 온도가 강화한다는 사람이 누구니까? 줄 톰슨 이펙트라고 얘기해요. 단열 효과, 줄 톰슨 이펙트. 그죠? 강화 효과, 이게 똑 떨어지는 게. 근데 그게 줄 톰슨 물어본 게 효과, 다 효과 붙었네요. 그죠? 정유는 우리 필터링 된다는 얘기죠. 나쁜 걸 닦아내는데. 단열 효과는, 단열을 시킨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면 온도는 훅 올라가죠. 그죠?
그다음에 줄 톰슨 이펙트라고 얘기해요. 압력을 급격히 좁은 틈으로 방사를 시키면 기온은 뚝 떨어진다. 온도가 강한다. 줄 톰슨 이펙트. 줄 톰슨 효과. 아세틸렌의 폭발과 관계없는 것은 아세틸렌은 만들었어요. 이제 물 바가지, 두 바가지 넣고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는 O2 몇 개, 요거 플러스 4분의 5인데 2.5O2 가니까 CO2 몇 개, 2CO2 플러스 H2O 산화폭발이에요. 가연성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산소가 가서 잘 탄다. 두 번째, 아세틸렌 가스는 뭐예요? 분해 폭발을 해요. 이 자식이에요. C2H2가 어떻게 충격이나 마찰을 주게 되면 욕을 해요. 뭐라고? 이씨 그러고. 이게 분해 폭발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스는 화학 폭발을 해요. 누구 만나면 동, 은, 수은을 만나면 동 만났을 때 동아세틸라이드, 은을 만났을 때 은아세틸라이드, 수은을 만났을 때 수은아세틸라이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62%의 동합금 사용 금지. 동의 함량이 LOE가 합금이 62% 이상 되는 동합금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배관에 많이 쓰잖아요. 밸브도 동으로 되어 있고 특히 부르돈관식 압력계의 요 부르돈관이 재질이 동 또는 동합금이에요. 그래서 전용 압력계를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압력계는 1.5배에서 2배 이내 것을 써야 돼요. 어딜 가니까 안전 점검을 나갔는데 서울 근교에 엄청 큰 뭐뭐뭐 시설인데 바늘이 여기가 서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인데 여기 써야 정상이죠. 1.5배에서 2배 이내. 근데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압력계는 하루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처리 사업자는 표준 압력계 2개를 비치하고 주간의 압력계는 1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것은 3개월에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현장에서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심지어는 20년 이상 되는 압력계가 막 여기 뿌옇게도 보이지도 않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압력계가 있어요. 자, 최고 사용 압력의 1.5에서 2배 이내의 눈금을 가진 압력계를 써야 되고 그 압력계도 이 부르돈관식 압력계는 뭘 이용한 겁니까? 금속의 탄성을 이용한 거예요. 이 부르돈관이 관이 비어 있는데 압력 주면 마치 우리 소풍 가서 삐 하고 불면 피리가 쭉 펴졌다가 놓으면 쑥 들어오잖아요. 그게 탄성을 이용한 거예요. 그죠? 그런 탄성을 이용한 압력계가 자꾸 쓰면 스프링의 탄성의 힘을 잃어요. 그래서 그 탄성이 제대로 되는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검사를 주간에 있는 중요한 압력계는 1개월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급약 것은 3개월에 1회씩 2개 이상의 표준 압력계를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돼 있든 말든 막 안 돌아가고 고장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10년, 20년씩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산소는 유지류 만나면 안 돼요. 기름 만나면. 바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폭발성 분위기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바늘이 있는 이 부분이 기름이 말라져 있어요. 이렇게. 윤활유가. 그래서 산소는 기름이 안 발라져 있는 산소 전용의 산소용 금유 혹은 영어로 no use oil 이렇게 써 있는 산소 전용의 것. 아세틸렌은 돈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세틸렌 압력계는 부르돈관의 재질이 동 또는 동합금이 아닌 연강제의 것을 쓸 것. 연은 부드럽다는 얘기죠. 우리 연철검 있어요. 저 무술 영화 보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벨트를 차고 다니다 쭉 뽑으면 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연강제. 산소는 산소 전용의 기름이 안 발라져 있는 no use oil 혹은 금유라고 써 있는 것을 한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 51번.
아세틸렌의 폭발과 관계 있는 것은 중화 폭발은 시아라수소예요. 그죠? 얘는 아니에요. 산화 폭발해요. 그다음에 분해 폭발해요. 이씨하고 화학 폭발을 합니다. 그죠? 자, 압력계 꼭 잘 알아두세요. 사실은 이렇게 외우는 것도 이게 현장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상 띄워오르면 이렇게 금방 안 잊어버리고 오래 가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 있던 그런 일들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실 졸렵잖아요, 좀. 그죠? 잠도 좀 깨야 되고. 자, 52번. 고압가스 저장 설비 주위에 설치하는 경계책. 높이는 얼마나 하는가? 자, 방호벽은 높이는 공이 2m 이상이에요.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3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얘는 그냥 2m 이상 재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cm, 12cm 이상의 12cm 두께가 이상의 높이는 2m고 철근 블럭이 있어요. 얘는 15cm. 철근 블럭은 보르크라 그러는 그거. 여기다 철근 다 집어넣고 콘크리트 쳐라 이거예요. 그게 철근 블럭이 15cm 이상. 그 다음에 3.2mm 박강판. 얇은 강판. 높이는 똑같아요. 2m 이상. 그 다음에 6mm 이상의 후강판. 얘로 만드는 게 방호벽이고 그냥 고압가스 저장 설비 주위에 펜스 이렇게 철망 치는 거 있잖아요. 걔는 1.5m 이상의 하이트 높이로 걔는 경계책. 펜스 치는 거예요. 펜스. 경계책이라고 되어 있네. 1.5m. 얘는 2m예요. 그죠? 방호벽하고 차이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는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그게 원칙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강도. 6mm 후강판은 좋은데 3.2mm 박강판, 얇은 강판 할 땐 40x40으로 앵글을 보강한다. 1.8m의 간격으로 지주를 설치한다. 땅에다 박아야죠. 그죠? 자, 53번. 절대온도 0도에 해당되는 것은 1번. 0도씨는 절대온도 0도? 아니죠. 플러스 273하니까 얼마예요? 273도 K. 이게 절대온도죠. 2번. 459.67도 F는 마이너스 459.67도 F는 일단 플러스 460을 해서 어떤 온도 F에다가 460을 더했더니 그게 459.67이 됐어요. 그게 F가 얼마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60을 더하니까 얘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해야 되니까 460 더하니까 얼마예요? 아이고 719.67도 F예요. 그죠? 절대온도 용도. 절대온도 용도는 자, 0도씨는 그 얘기구나. 이게 더 간단하겠네요. 자, 절대온도 용도는 273도 K. 요게 절대온도 용도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네 273도 K. 여기다 요거 더하면 0도가 되잖아요. 그죠? 0도가 되는데. 자, 일단 요걸 한번 봅시다. R하고 F하고. F구나 그냥. 저거를 섭씨온도로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459.67도 F는 32만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2. 그죠? 플러스 했으니까 곱하기 작아지려니까 9분의 5. 이렇게 하면 섭씨온도가 돼요. 273도 C예요. 마이너스. 절대온도 용도 아니죠. 그죠? 절대온도 용도는 273도가 아니에요. 도 C 아니에요. 여기다가 절대온도로 고치려니까 273도니까 0도 K네. 얘는 0도 K. 그죠? 얘를 맞추려면. 요거는
273도 점 K는 마이너스 273 플러스 273 하니까 얼마예요? 0도 C. 이 0도 C예요. 얘는 273.15 R. 이걸 해볼까요? 273.15 R은 여기다가 460을 더하니까 460을 더하니까 도 F에다가 460을 더하니까 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하니까 273 플러스 460 그러니까 733이에요. 맞죠? 네. 733점 도 F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2 곱하기 9분의 5 하니까 섭씨 425도. 근데 이래 273도 K가 나오려면 절대온도 용도는 마이너스 200. 이게 그거구나. 그죠? 이게 절대온도 용도라는 얘기는 0도 K인데 0도 K가 나와야 되거든요. 얘는 아니고요. K로 고치면 얼마예요? 273도 K고 얘는 아니고 얘는 459.67F는 마이너스 459.67 마이너스 32 곱하기 9분의 5 하니까 272도. 이게 23도. 요게 273 마이너스 도 K가 되네. 요게 0도네요. 그죠? 맞나요? 예. F니까 마이너스 273도 C니까 요게 0도 K죠. 그죠? 여기다 플러스 273 하니까 0도 K가. 요걸 섭씨로 고치면 273도 K가 돼. 272.7777 마이너스 거기다 플러스 273 하니까 0도 K가 되죠. 요게 0도 K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대온도 0도라는 얘기는 0도 K라는 얘기예요. 그죠? K는 자, 섭씨 온도에다가 도 C 플러스 273 한 게 도 K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 플러스 273은 0도 K가 되죠. 마이너스 273도 C인 마이너스 459.67도 화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 C가 돼요. 그리고 23이니까 0도 K가 되죠. 여기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죠? 자, 도 C가 도 F로 가려면 커져야 됩니다. 얼마만큼? 도 C 곱하기 5분의 9 플러스 32. 도 F는 자, 도 C는 작아져야 돼요. 도 F에다가 먼저 32를 빼주고 나중에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작아져야 되니까 9분의 5 해주면 돼요. 자, 섭씨 절대온도는 플러스 273도 하면 섭씨 절대온도가 되고 화씨 절대온도는 플러스 460 하면 요게 화씨 절대온도 도 R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거 0도 K가 되는 값을 찾아라. 얘는 0도 C니까 213도 K고 얘를 섭씨로 고쳐서 213도 하니까 0도 K가 된다. 그죠? 섭씨로 마이너스 273이니까 그죠? 그게 0도 K다. 복잡하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만큼 썼어. 그죠? 여기까지 썼네. 이거 머리 아파. 자, 53번 산소 압축기의 내부 윤활유로 요게 또 문제가 있어요. 산소 압축기의 내부 윤활유는 산소 압축기는 유지로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뭘 씁니까? 물 또는 묽은 그리세린 10% 이하의
그런데 문제에서 산소 압축기의 내부 윤활제로 글리세린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수만 씁니다. 그래서 문제가 언제 한번 나온 걸 어떻게 보다 보니까 산소 압축기의 내부 윤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글리세린 하면 안 됩니다. 묽은 글리세린 10% 이하에. 그죠? 물을 쓰든지. 그래서 윤활제는 물 또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이에요. 그죠? 그냥 글리세린은 안 된다. 55번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확산으로 급격히 혼합되어 일어나는 게 확산연소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런 노즐로 가스가 나가면서 공기가 혼합돼서 나가는 게 바로 확산연소고, 여기 혼합될 때 들어가는 공기를 우리는 1차 공기, 연소되면서 불이 붙어 타면서 들어가는 공기를 우리는 2차 공기라고 얘기하는 게 확산연소. 가스 연소에 우리 그 가연성 가스 연소의 대표적인 게 확산연소이다. 얘는 열량 조절도 쉽고 아주 편해요. 끄면 스위치 끄면 바로 꺼져 버리고. 그죠? 근데 등심연소 같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등심구이가 아니고 등심연소. 심지를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끄는 옛날 풍로라든가 아니면 우리 등 이렇게 심지 석유 등 있잖아요. 이렇게 호롱불, 초롱불, 호롱불 이렇게 올리는 거. 그게 등심연소예요. 얘는 한참 있다 꺼져. 불 붙이면 끄름 나다가 한참 있다 켜지고.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확산연소는 아주 쉽게 점화시켜서 타고. 그죠? 또 아주 쉽게 끌 수 있다. 그게 확산연소다. 기체연소는 대표적인 확산연소이다. 근데 줬어요, 문제에서. 가스와 공기가 확산되면서 타는 연소는 확산연소죠. 그죠? 증발연소는 파라핀 같은 것들이 날아가면서 하는 거고, 분해연소는 목재나 이런 그런 것들이 타는 그게 연소이고, 표면연소는 증발연소 같이 그렇게 타는 거죠. 가스연소는 대표적인 확산연소이다. 56번. 다음 중 가연성 가스 중 폭발 범위가 가장 넓어서 또 나왔잖아요.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암모니아 15에서 28, 산화에틸렌 380, 아세틸렌 2.1에서 2.5에서 85, 2.81, 일산화탄소 12.5에서 74. 어떻게 하냐고요? 알아야죠. 그죠? 이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판가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메탄가스 55. 그죠? 산화에틸렌 잘 알아두세요. 380. 쟤도 분해 폭발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게 얼마나 갭이 넓은가? 77이네요. 여기에 사이가, 간격이. 얘는 얼마예요? 15에 28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쟤하고, 암모니아하고 브로메탄은, 특히 브로메탄은 13.5에서 14.5%예요. 여기 1%밖에 안 돼. 그래서 가연성 가스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시설을 방폭으로 하지 않고, 용기 충전구에 나사가 웬 나사로 하지 않는다. 같이 외워두세요. 암모니아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암모니아 아주 약해요. 폭발 범위가. 근데 얘 중에서 이제 81 마이너스 2.5 하니까 61.5. 다들 높네요. 그죠? 그 갭이 넓어요. 하한과 상한이 넓은 가스가 위험한 가스예요. 그죠? 가장 넓은 게 78.5.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이 77.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61.5. 암모니아가 13.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상한과 하한이 이게 넓을수록 위험한 가스다. 그래서 우리 가연성 가스는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를 우리는 가연성 가스다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디파인을. 그죠? 산소를 제조할 때 품질 검사는 하루에 한 번 해도 모자란다. 그죠?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을 때는 안전관리 부르 책임자가 해서 안전관리 사이 확인을 받아야죠. 안전관리 책임자가 1일 2회 이상 검사를 한다. 58번. 도시가스 배관의 외부 전원법에 의한 방식 전기 설비의 계기류 확인은 몇 개월에 1회 이상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또 갑자기 0.8mV 했었는데 저기 나오니까 또 틀리죠. 그래서 우리 전기 방식법은 외부 전원법에 의해서는 3개월에 1회씩 하고
외전에선 3개월에 1회씩 자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절연 부속품, 연결 부위 그것이 깨질 수도 있고 못한 게 닿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전류 방지 장치, 오히려 어스를 시키는데 거기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막아주는 우리 그 밸브에서 유체의 그 역지변, 그 체크 밸브 같은 건데, 그렇게 전류를 한쪽으로 가고 막아오도록 하는 역전류 방지 장치. 그 다음에 본딩. 우리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프렌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가스켓이 들어가서 접지를 했는데 접지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본딩이에요. 본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상태. 그죠? 그 다음에 보호 절연체. 여기에 그 떨어지지 말라고 절연체를 잘 넣어놨어요. 이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물 들어가지 말라고. 황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보호 절연체. 각각 정상적으로 전이가 발생되는지, 특히 그 희생양법은 묻어져 있는 그 징크나 그 희생양극인 마그네슘이 한 5년 되면 부식돼서 없어져요. 이게 산화돼서. 그죠? 그럼 새로 그 양극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양극 교체에서 마이너스 그 방식 전위가 PNS 전위, 관대지 전위가 마이너스 850mV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우리 그 정기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맡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맡을 때 이렇게 땅 위에 설치되어 있는 요거,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테스트 박스, 혹은 터미널 박스라고 뚜껑 열면 선이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냥 이 배관에서의 선 하나, 마그네슘에서 선 하나, 이렇게 요거 찍어보는 거예요. 요거하고 이쪽에 있는 땅하고. 그죠? 그래서 관대지 전위, 파이프와 땅하고의 전위, PNS. 그래서 파이프 앤 소일 전위를 측정해서 마이너스 850mV가 나오는지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요거 부속품이 망가졌는지 본딩이 이렇게 묶어놓은 게 떨어졌는지는 6개월에 한 번씩. 그다음에 외부 전원법에 의해서 전기 방식 설비의 계기류 확인은, 그죠? 외부 전원법은 땅 속에 방식 전위를 땅땅땅땅 이렇게 흘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땅 위에 렉티스파이어라는 정류기가 있어요. 정류기에 이렇게 스위치도 그렇게 있어요. 냉장고같이 열어보면. 이런 기기의 점검은 얼마씩 하는가? 3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요런 거는 절연 부속품, 역전류 방지 장치, 본딩, 보호 절연체, 요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전기 방식이 제대로 나오는 전기 방식값, PNS 전위는 1년에 한 번씩, 1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기사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 틀리라고. 근데 우리 이제 안 틀리죠. 그죠? 다 알고 있으니까. 자, 59번. 수분이 존재할 때 강제를 부식하는 것. 어떤가 그랬어요? 염소가 그랬잖아요. 염산이 돼갖고. 얘가 이렇게 돼갖고 염산이 돼갖고 부식하잖아요. 그죠? 누가 또 그래요? 일산화탄소는 상관없어요. CO 플러스 H2O. 여기 상관없어요. 그죠? 수소 H2 플러스 H2O. 하고 상관없어요. 질소 N2 플러스 H2O. 얘가 황화수소가. H2S가 H2O 하니까 H2SO4. 황산이 되는 거죠. 강을 부식한다. 그죠? 염소가 염산이 되고요. 황화수소가 황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강을 부식합니다. 산성이니까 극산성, 강산성. 60번 마이너스 40도는 화씨 온도 몇 도입니까? 여태껏 했어요. 안제시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40도는 계산 안 해도 40도 F예요.
같은 거와 그래요. 0도씨는 212도 F이고 해봅시다. 자, 섭씨 온도가 화씨가 되려면 커집니다. 얼만큼? 32만큼. 몇 배로? 커지니까 5분의 9배만큼. 그죠? 근데 줬어요, 이제. 그게 공식이에요. 자, 섭씨 몇 도? 마이너스 40 곱하기 몇 배? 5분의 9. 얼마? 플러스 32. 72예요. 이게 마이너스 72. 플러스 32 하니까, 마이너스 40이네. 마이너스 40도 F는 섭씨 40도 C하고 같고, 0도씨는 212도인데, 그래요? 0도씨 곱하기 몇 배? 5분의 9배. 플러스 32 하니까 212도 F, 마이너스 32 곱하기 아니죠. 곱하기 작아져야 되니까 9분의 5. 0도씨가 212도가 아니고 100도씨. 섭씨 100도는 화씨 212도다. 그죠? 0도씨는 얼마입니까? 0도씨는 곱하기 5분의 9 플러스 32 하니까 얘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섭씨 0도는 화씨 32도 F이다.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섭씨 0도는, 자, 섭씨란 얘기는 물이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해서 잘라놓은 거예요. 그게 섭씨 온도예요. 화씨는 물이 어는 점을 32도,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점을 212도로 해서 잘라놓은 게 화씨 온도이다. 그렇구나. 다시 한번. 자, 섭씨가 화씨 되려면 커집니다. 얼마만큼? 32만큼. 몇 배로 커집니까? 5분의 9배만큼. 그죠? 그래서 섭씨 100도는 곱하기 얼마 배로죠? 5분의 9배만큼. 얼마큼 커집니까? 32만큼. 요거 20 곱하기 9 하니까 180. 플러스 32 하니까 212. 섭씨 100도는 212. 요거는 계산 안 해도요. 좀 알아두세요. 섭씨 0도는 화씨 32도. 섭씨 100도는 화씨 212도. 그죠? 이렇게 섭씨 0도, 섭씨란 얘기는 물이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화씨는 물이 어는 점을 32도, 끓는 점을 212도로 잘라놓은 게 화씨 온도이다. 그러면 절대 온도는 어떻게 되냐? 섭씨 절대 온도는 플러스 273한 걸 도 K에서 켈빈 그래요. 도 K 혹은 도 켈빈. 섭씨 절대 온도이구나. 화씨 절대 온도는 화씨 절대 온도에다가 460 더한 거를 화씨 절대 온도 혹은 도 R, 랭킨 이렇게 얘기를 한다.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섭씨 절대 온도, 화씨 절대 온도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주 좀 복잡한 문제를 같이 잘 풀었습니다. 늘 마친 다음에는 복습하기 전에는 예습을 함으로써 완전히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